웃기다. 갑시다. 아휴, 더럽게 더워요. 거의 뭐 그냥 여름이라 다름이 없어요. 자, 이것도 역시 수필입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책이 왜 도끼예요? 책으로 뭘 찍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뭐냐면, 책이라는 거는요, 뭐 책 읽기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키고, 뭐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삶을 풍요롭게 한대요. 근데 왜 이게 도끼야? 뭐 이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뭐 이렇게 만들고 뭐 패나 보죠? 일단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광고 만드는 박우현입니다. 광고하는 사람이 창의력 아닌 인문학, 그것도 책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창의성이 필요한다는 광고를 24년간 만들 수 있었던 바탕에는 인문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책이 있었습니다. 자, 뭐랍니까? 이거 가르친 거 있죠? 책 읽기가 창의성에 도움 줬다는 소리예요. 아니 근데 오늘 카메라가 왜 이렇게 못 잡지? 계속 이거 봐. 어두워졌다가 내가 여기 있으면 어두워. 이게 왜지? 야, 빠지면 밝아지고. 이게 내가 어두워서 그런가? 여기가 내가 일로 오면 어두워지네. 희한하네. 이유가 뭘까요? 뭐 어쨌든 간에 그럼 이렇게 빠져 있어야 돼. 계속 읽겠습니다. 물론 그림, 음악, 영화 등에서도 분명 많은 영감을 얻고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서로 소통하고 교감하기에는 책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책이라는 거는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소리인데요. 아, 뭐라 쓸까? 왜 이렇게 덥냐, 진짜. 읽기와 쓰기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상호작용. 자, 저는 여느 독서가들과 비교했을 때 독서량이 평균에 미치지 못할 겁니다. 매번 읽은 책들을 메모해 놓는데 통계를 내보면 1년에 읽는 책이 30권에서 40권 사이래요. 한 달에 3권 정도로 읽는 건데 독서량이 많은 건 절대 아니죠. 대신 저는 책을 깊이 읽는 편입니다. 한 문장 한 문장 꼭꼭 눌러 읽습니다. 자, 글쓴이의 책 읽기 방법입니다. 글쓴이의 독서 방법 1. 책을 읽으면서 좋은 부분들, 감동받는 부분에 줄을 치고 한 권의 책 읽기가 끝나면 따로 옮겨놓는 작업을 합니다. 하면서 글쓴이 책 독서 방법 2번째입니다. 그래서 읽을 때 정확하게 한 문장 한 문장 느리게 뭐 확실히 이해하면서 가신다는 소리고요. 이거는 이제 뭐야? 메모하면서 읽는다는 소리겠죠? 어디 갔어?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방식의 책 읽기를 통해 제가 느낀 울림을 기록해 두는 편입니다. 울림은 여기서 이제 깨달음이나 감동을 나타내는 얘기겠죠. 아, 미치겠네. 이거 여기만 오면 어두워지네. 옷이 까매서 그런가? 이거 좀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은 얘를 좀만 더 밝게 해야겠다. 자,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 판화가 이철수를 좋아하시나요? 제가 이철수의 판화를 처음 만난 것은 누군가의 책상 위에서였습니다. 이철수의 3번 나무 꽃 피었는데 책장을 무심히 넘겼는데 순간 몇몇 페이지에서 눈 아닌 마음이 멎었습니다.
왜? 마음이 멎었다? 그만큼 감동과 깨달음을 얻었다. 감동과 깨달음을 얻었다. 야, 이건 또 너무 밝은 거 아니냐? 미치겠네, 진짜. 아이씨, 예. 예, 그 다음에, 기막히게 청각을 시각화한 표현들. 내가 그동안 지나쳤던 것들을 바라보는 세심한 시선들이 단박에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하면서, 이게 이제 이철수 판화 있죠? 판화라는 거 이제 뭐 나무에다가 막 고무 같은 거에다가 깎아서 그림 그리는 거. 뭐 깎아서 그림 그리는 걸 판화라고 하는데, 그게 좋았나 봐요. 아, 난 근데 이렇게 수필만 하면 잠이 오냐. 너무 노잼이야. 아, 또 어두워지네, 씨. 어쨌든 간에. 그 책으로 이철수를 처음 접한 저는 바로 마른 풀의 노래, 그리고 시간이 꽤 지난 후에 이렇게 좋은 날까지 사서 읽었는데, 한 페이지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아주 좋은 책이었어요. 한 장 한 장 모든 작품을 생각하게 하지만, 이 자리에서 몇몇 작품만 소개해드릴게요. 하면서, 뭐, 여러분 교재에 그림들 다 있죠? 교과서에도 그림 있으니까 그냥 받다 치세요. 소리 다듬이라는 작품에서 청각을 시각화하는 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청각의 시각화? 고감각적 심상이네요. 단단해 보이는 다듬이돌을 위로 끊어친 듯한 선들이 방향 없이 뻗어 있는데요. 마치 다듬이돌 두드리는 방망이 소리가 들리는 것 같죠? 퀴전이 울리는 것 같아요. 단순한 선으로 이렇게 온 감각을 일어서게 하는 것이 이철수의 판화입니다. 줄기에 매달린 땅콩과 땅콩 몇 개가 그려진 땅콩이라는 작품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땅콩을 거두었다. 덜 익은 놈일수록 줄기를 놓지 않는다. 덜 된 놈, 덜 떨어진 놈. 뭐야? 디스야? 이 한 줄만으로도 덜 된다는 게 이런 얘기구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익으면 떨어지는데 익지 않아 덜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 한 줄이 자연현상이 인간사로 넘어오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좀 어느 정도 성숙해지면은 이제 덜 떨어진 놈이 아니죠. 어느 정도 성숙해지면 이제 부모님의 곁을 떠나듯이 덜 떨어진 애들은, 덜 성숙한 애들은 부모님한테 착 달라붙는 거야. 어딘가에 의지할 곳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이건 또 이 사람은 진짜 어떻게 보면 똑똑한 것 같아요. 씁시다. 그래서 자연현상을 통해 인간의 진리를 깨달아. 그 다음에 현기증 나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그냥 자연현상인데 순식간에 사람의 것으로 입이 듭니다. 가난한 머루송이에게라는 작품입니다. 가느다란 가지 끝에 15개 작은 머루가 달려있습니다. 누군가가 겨우 요거 달았나? 묻습니다. 요거 달았나? 비난의 시선이죠. 그러니까 이제 15개 맺힌 거야. 에게! 요거밖에 안 돼! 이렇게 누가 얘기를 했겠지. 머루송이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아, 최선이었어요. 그 말에 질문한 이는 비난의 시선을 거두고 살아납니다. I'm sorry. 그렇죠. 우리는 적은 머루송이를 보고 요만큼밖에 못 달아놨느냐 혀차는 소리를 하는데 머루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너네도 뭐 시험 성적 나오면은 최선을 다했겠죠. 누가 시험 보는데 개판으로 봐요. 최선을 다하세요? 그래서 최선을 다했는데 인간의 관점으로는 적다고 말해 미안해하는 거죠. 하면서 관점의 변화. 우리는 무심하게 흘려넘기지만 이철수는 사방 모든 곳에서 이야기를 찾아냅니다. 비록 처음부터 그런 시선을 갖지 못했어도 책을 읽으면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밑줄 치시고 비록 처음부터 그런 시선을 갖지 못했어도 여기 있죠? 그래서 있게 됩니다까지 세상 보는 시야를 넓게.
그 다음에 작은 선물을 보시면 작고 붉은 알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그 아래에 꽃 보내고 보니 놓고 가신 작은 선물, 이렇게 쓰여 있죠. 이 작은 붉은 알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꽃이 놓고 가신 선물이 뭘까요? 향기로운 열매. 탄생기 저도 나오죠? 이렇게, 죄송한데 이게 뭔데요? 야, 이게 뭔데? 이렇게 뜻밖의 시선을 놀라고 나면 그 다음부터 저도 그냥 지나치게 되지 않습니다. 열매, 그냥 보아 넘기지 않죠. 아, 이 자리에 꽃이 있겠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이철수의 책은 이렇게 평소에 못 보던 걸 보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좀 뭐 작고 사소한 것들이라도 이런 거를 다 뭘 만들어서 생겨났나 봐요. 신기한 거죠. 씁시다. 그래서 세상 보는 시야를 넓게 한다. 그래서 이런 시선의 관점의 변화 같은 것들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씩 훈련이 되는 겁니다. 인간 중심의 시선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성이 난 채의 길을 가다가 작은 풀잎들이 추위 속에서 기꺼이 바람 맞고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만두고 마음 풀었습니다. 보면 이게 화가 나서 걸어가고 있는데 아주 추운 날 작은 풀잎들이 바람 맞으면서 견디고 있는 걸 본 겁니다. 그 풀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추위와 바람이 얼마나 야속하겠어요. 그런데 화를 안 내고 그냥 견디잖아요. 그걸 보고 얼마나 대단한 일에서 화를 내서 뭘 하겠어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풀잎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 거네요. 이건 이런 것들이 좋아요. 저도 요즘 인터뷰하면서 힘들 때 어떻게 하냐 하는 질문에 그냥 견딘다 라고 대답합니다. 어쩌겠어요. 사람들은 갈수록 이기적이 되어가는데 어떤 글을 통해서 이렇게 동식물한테 배운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별걸 다 배우고 앉았네요. 어쨌든 간에 이철수의 판화에서 받은 울림들이 근데 지금까지 다 뭔지 아시겠어요? 이거를 이따가 막판에 쫙 정리를 해 드릴 겁니다. 뭐 그때 필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철수의 판화집은 광고를 하는 저에게 도움이 참 많이 됐던 책이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뭐, 봐봐요. 이 사람, 이철수라는 사람이 판화를 그린 게 다 어때? 다 매우 좀 참신한 발상이고 또 주변의 사물에서 있는 것들을 통해서 뭐 좀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광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라고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실질적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는 거죠.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 다음에 마음을 먼저 빼앗긴 것은 텍스트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레이아웃도 안정감 있고 정돈되어 있는 것이 아주 훌륭했어요. 광고 내용과 이미지의 구성을 늘 고민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뭐야? 창의성을 필요로 하죠, 이 사람은. 창의성을 거시게 하는 사람에게서는 공부하기 좋은 견본이었지요. 이렇게 이철수의 판화에서 힌트를 얻어 만든 것이 식품회사 지명 광고였는데요. 콩 하나만 놓고 주변을 비워버렸어요. 그래도 꽉 찬 느낌입니다. 이철수처럼 여백을 살려서 만든 광고예요. 좋은 책을 발견하는 것은 이렇게 뜻밖의 성과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아이고, 딸꾹질. 성과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여러모로 즐거운 일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네요. 저는 책 읽기에 있어 다독 컴플렉스를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이 다독 컴플렉스는요, 뭔가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입니다. 아까 이거 앞단원에 있는 그 정약용이 얘기한 다독하고는 다른 거죠. 정약용이 얘기했나? 근데 어쨌든 간에 책을 그러니까 하나를 읽어도 제대로 읽으란 소리지. 다독 컴플렉스를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독 컴플렉스를 가지면 쉽게 빨리 읽히는 얇은 책들만 읽게 되니까요. 올해 몇 권 읽었느냐? 자랑하는 책 읽기에서 벗어났으면 합니다.
1년에 5권을 읽어도 거기 줄친 부분이 몇 페이지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줄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렸던 제게 울림을 준 문장입니다. 그 울림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숫자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울림이 있는 것들과 함께하면 좋은 점은 무엇보다 삶이 풍요로워진다는 겁니다. 풍요로운 삶이라 하면 대부분 성공한 삶을 떠올려요. 그럼 성공한 삶이 무엇인지 개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일단 당장 성공한 삶이라면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것들이 떠오르겠죠.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세요. 돈만 많은 사람과 정서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의 표정을 떠올려보세요. 진짜 어떤 것이 풍요입니까? 최고급 음식을 매일 먹을 수 있는 삶이 풍요로운 삶일까요? 그가 죽을 때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고 만족할까요? 하지만 가난한 것보단 낫습니다. 햇살과 나뭇잎의 아름다움 하나 보지 못해도 최고급 물건들만 있으면 행복한 삶일까요? 졸라 행복할 것 같은데. 행복은 순간에도 있습니다. 모두 멀리 보고 행복을 찾는데 행복은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삶은 순간의 합이기 때문입니다. 난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맨날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 당신의 모든 재산과 그냥 정신적 풍요 둘 중에 뭐 고르실래요? 이러면은 이 사람들은 과연 뭘 선택할까요? 말은 이렇게 해도 이 사람들도 그래도 이거 차 있어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갑자기 뭐 어쨌든 간에 여러분 공부 왜 해요? 돈 벌려고 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탐하지 않는다라는 건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소리예요. 뭐 어쨌든 간에 이 말도 물론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이시잖아요. 이제 알아서 걸러 들으세요. 그러니까 돈만 쫓지 말고 적당한 돈과 적당한 정신적 풍요를 쫓으라는 말입니다. 또 이거 가지고 괜히 이상한 거기에 거시기 되지 말고. 네, 일단 얘기할게요. 우리의 삶을 경주로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보세요. 우리 삶을 경주로 생각합니다. 이거 뭐냐면 현재의 행복을 포기한, 알 수 없는 미래를 위해 현재의 행복을 포기한대요. 아니 이것도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 아니냐? 이거를 지금 공부하는 고등학생한테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알 수 없는 미래를 위해 현재 행복을 포기한다? 그럼 지금 공부하고 있는 니들 행복해? 그럼 니들 행복 포기한 거야? 미래를 위해서 지금 행복을 잠깐 포기하고 알 수 없는 미래에 확신이 들게 하려고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수필이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분 누구셔? 이분 자식들은 그러면 학원 안 다녔을까? 내가 봤을 때 다녔어. 어쨌든 간에 알 수 없는 미래를 위해 현재의 삶을 포기한 거. 시험은 봐야 되니까 뭐 어떻게 그냥 그렇다 합시다. 이거는 책이 이거는 현실을 알려줘야지. 뭐 뜬구름 잡는 소리하고 맨날 이렇게 유토피아에서만 갇혀 살면은 그게 뭐냐고. 오케이. 좋은 대학에 갈 때까지만 희생하자. 그럼 행복해질 거야.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승진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나이가 70이에요. 그건 맞지. 경주가 된 삶은 피폐하기 이를 데 없죠. 그러니까 뭐 알아서 살랑살랑 뭐, 어쩌겠어요. 근데 삶이 그런데. 안 그러면 밀리잖아요.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래서 저는 순간순간 행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행복은 삶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그러나 풍요롭기 위해서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같은 것을 보고 얼마큼 감상할 수 있느냐에 따라 풍요와 빈곤이 납니다. 그러니까 삶의 풍요는 감상의 폭이지요. 그래서 이제 뭐 감상을 한다는 건 얼마나 울림을 받느냐라는 소리예요. 이 사람 아까부터 울림 그랬죠? 이철수의 한 문장을 읽고 나서는 열매는 그냥 못 지나칩니다. 삶의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가치관이 바뀌나 봐요. 내가 근데 이거를 안 썼나? 가치관이 바뀐다고 써놓으세요. 옛날에는 1km를 걸어가면서 아무것도 안 보였지만 지금은 나뭇잎 날아가는 새 반짝이는 빗방울이 다 아름답습니다. 제가 생을 떠날 때 떠오르는 장면은 프레젠테이션 자리에서 박수를 받는 순간이 아닐 겁니다. 즉 그러니까 이제 성공한 순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마 어느 햇살이 떠오를 겁니다. 어느 나뭇잎, 어느 달빛, 어떤 대화 표정 뭐 있다고 야 거기 나와 있죠. 에이, 다 동그라미 쳐라. 근데 이런 거 다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뭐야? 다 어느 정도 사회적인 위치에서 다 이뤄낸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와서 너희들한테 그냥 뭐 안 해도 된다. 행복을 찾아라. 왜? 그거는 40살, 50살, 60살 드신 분들이 이제 너네한테 이제 그러는 거고, 지금 당장 너네는 너네 행복을 찾아 떠나면 성적이 떨어지는 걸 어떡해.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자기계발서 더럽게 싫어해요.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말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 뭐, 돈을 쫓지 말아라. 행복은 가까이에나 있다. 아둥바둥 살지 말아라. 지나고 나면 다 지금 당장 나는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 어떡해. 너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너가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행복하겠다고 그만 학교 때려쳐?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게 불행하니까 공부 안 해? 어느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오히려 지금 너네한테는 그냥 이런 자기계발서 같은 거 보면 아주 그냥 피가 거꾸로 솟아요. 어쨌든 계속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순간이 아닐 겁니다. 아마 어느 햇살이 떠오른다, 나뭇잎 떠오른다, 달빛 떠오른다, 어떤 대화 표정 떠오른다. 이건 그냥 순간순간의 풍요예요. 순간순간의 풍요로운 삶. 그런 것들이 많이 축적되어 있으면 풍요롭게 살다 가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의불견, 청의불문.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시청은 흘려보고 듣는 것이고 견문은 깊이 보고 듣는 거죠. 비발디의 사계를 들으면서 그저 지겹다고 하는 것은 시청을 하는 것이고요. 사계의 한 대목에서 소름이 돋는 건 견문이 된 거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앞에서 얼른 사진 찍고 가자는 시청이고요. 모나리자에게 얼어붙은 건 견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직접 그냥 이렇게 쓱 보고 그냥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보고 그냥 오 하고 이 감명을 받으라는 소리예요. 어떻게 하면 흘려보지 않고 제대로 볼 수 있는가가 저에게는 풍요로운 삶이냐 아니냐를 나누는 기준인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행복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깊이 보고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가로운 일요일 오전 11시 조용하게 음악이 흐르고 책 한 권 읽는 그런 순간이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순간이 몇 개가 각인되어 있느냐가 내 삶의 풍요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견문하는 삶의 풍요로움을 얘기를 해줬죠. 기억하는 건 가장 좋은 방법은 감동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느낀 울림과 다른 여러분만의 울림을 책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울림이, 감동받음이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여기 풍요로운 삶을 위해 독서를 하라는 소리예요. 참고로 자기계발서를 읽을 때요, 나는 자기계발서보다는 그 사람이 어떻게 성공했나라는 그냥 자서전을 읽는 게 더 나아요. 왜냐면은 자기계발서는요, 다 위로하는 말, 좋은 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첨이에요, 아첨. 그냥 니들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위로받으라고. 하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나 자서전을 보잖아요. 졸라 치열하게 살았어요. 하루에 막 4시간, 5시간 자고 누구보다 더 한 발짝 앞서 나가기 위해서, 더 성공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한 것만이 거기에 써있다고요. 그래서 이 박웅현 씨도 광고 기획가래요. 내가 봤을 때 이분도 이렇게 책을 쓸 정도면요, 노력 엄청 하신 분일 겁니다. 그냥 이런 말은 그냥 너네 듣기 좋으라고 하신 거고요. 진짜 본인이 살아왔던 그런 치열했던 이야기들은 아마 딴 데다 쓰셨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안 가져왔겠지, 교과서에는. 교과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독서를 하는 겁니다. 에휴. 야, 그래서 이거 이철수 판화에서 받은 울림, 이거 아까 내가 정리해 준다 했죠. 맨 처음에 뭐야 그거, 이거 뭐야 이거, 다듬이? 다듬이를 읽고 뭐야, 청각의 시각화 느꼈고요. 두 번째는 그 머루 전에 뭐야, 땅콩 내적 성숙. 그래서 이거는 다듬이. 그래서
내적 아까 덜 떨어진 놈 이거 있잖아. 내적 성숙은 땅콩. 그 다음에 3번 머루. 머루 맞냐? 머루 맞네? 머루에게서 바른 거 머루송이. 머루송이에게서는 뭐였어? 최선을 다하는 삶.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열매. 열매보다 이거는 그냥 뭐 희생과 결실. 그 다음에 뭐 마지막이죠. 마지막 판화. 이건 뭐냐? 길에서라는 거예요. 그 풀잎들 난리 난 거 있죠? 풀잎들이 뭐 야마가 돌았네 어쩌네 하는 거. 그래서 뭐 버티는 거, 바람 부는데 졸라 버티고 있는 거. 길에서는 인내요, 인내. 그래서 이런 것들 다 거시기 있다라는 거를 쓰고 얘는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야, 끝이다. 문제 풀어와라.